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바람 펴서 이런 거. 너봐 어떤 계집애라고. 아, 타운. 에이, 시트콤 보는 줄 알았어. 네. 아는 오빠 결혼식에 갔는데 막 그 신부 친구들이 와서 경력증 막 즐기네 막 연애를 하다 보면 생기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와 다툼들을 심도 있게 토론해보는 연애 재판의 변호인단 양상. 정선의 세상이 김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재판 사회를 맡고 있는 한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애재판은요, 사연을 통해 모집된 연인 사이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대신 토론해줍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통해서 저희 항상 다양한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컴온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목이 메이시는 생각만 해도 못하네요. 슬픈 사연이네. 무슨 주제야?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좀 주제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그런 불편하다.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벌써 불편해요. 자, 어떤 거냐면 뭐죠? 바로 여러분들 지금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 네. 그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의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거는 그렇군요. 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연애를 할 때 연인한테 전 여친, 전 남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물어봅니다. 네. 네. 한 남자, 한 남자, 한 남자. 그러면 한번 예시 어떻게 물어봐? 뭐 몇 살까지 만나봤냐, 아. 뭐 위아래 물어보고 뭐 어디서 만났냐, 오. 그냥 뭔 사람이었냐. 취재 아니에요 취재? 까지밖에 안 취조. 물어봅니다. 근데 약간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간 좀 빡침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게 자극제잖아요. 저는 헤어진 이유는 물어봐요. 아, 그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왜 맞아요. 나도 그렇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이제 안전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헤어진 이유가 내가 바람 펴서 이런 거. 그러면 최악이야. 야, 그러면 근데 당사자가 나야 알고 보니까. 당사자가 나였어. 있어 이미. 아 이미 하고 있어. 이미 바람직이야. 그런 적은 다행히 없었고 뭐. 이제 뭐 그런 성격 차이가 보통 대부분이긴 했는데 그 성격이 어떤 성격 차이였는지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쵸. 물어보긴 하죠. 가장 무난한 답변이긴 맞아요. 하네요. 네. 근데 저도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굳이 안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물어봐서 저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거 할 때 제일 좋았어? 뭐 예를 들어 어디 데이트 갈 때 좋았어? 왜냐면 나 그런 걸 질투나. 물어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런 성향이구나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전 참고 정도는 좀 합니다.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이미 다 가 있어. 근데 보통 네.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어디 데이트 장소 가면 추억이 조금 묻어져 있지 않나요? 전 사람에 대한? 그쵸? 왜냐면 그때 안 나진 않아요. 좋았으니까. 안 나진 않아요. 근데 헤어지고 그냥 그곳이 좋았던 것만 이제 기억나가지고 같이 또 아, 그치, 데려가죠. 그치, 맞아. 그치, 그런 거 그치. 있잖아요. 막 둘이 갔는데 여기 잘 알고 있어. 너봐 어떤 계집애라고. 아 누구라? 그치, 약간 귀여운 어떤 질투로 계집애로 약간. 왔어? 뭐 미영이야, 수진이야. 그러면은 그때 남자는 등에서 땀 나는 게 아니라 척추에서 땀 나는 거. 식은땀이 맞아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잘 빠져나가야 맞아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어렵네요. 대로 사실 연인의 전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그쵸. 어떨 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맞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들 눈치 이미 채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아 네. 사연과 그런 얘기가 뭔데 관련이군요. 또. 네. 네, 맞아요. 네, 오늘 주제가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와우.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주 열기가 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열정 넘치는 그런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연애재판은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더욱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각자가 대변자가 되어 토론을 하는데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자, 연애 대박! 네, 7번째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도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4살 김도현입니다. 우연히 연애 재판을 보다가 저희 커플에게 현재 닥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올바른 사람. 우선 저와 제 여자친구는 2살 차이의 결혼을 바라보며 교제를 하고 있는 1년차 커플입니다. 귀여울 텐데 네, 참. 부탁하네요. 직장 동료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에서 첫 만남을 하여 한눈에 이 여자다 싶을 만큼 너무나 끌려 대시 끝에 연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서로 처음부터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고 집안의 뜻도 너무
너무 잘 맞아 저번 달에 양가 부모님도 서로 만나 뵙고 함께 식사하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예. 일사천리네. 맞다. 그쵸.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것들을 슬슬 진행하려던 바로 저번 주 여자친구는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카페로 저를 불러댔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 사실 전에 파혼을 한번 했었어. 전 사실 이거 대본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우와. 네, 바로 제 여자친구에게 파혼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와 만나기 반년 전쯤 사실은 결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 사람과는 총 3년을 사귀면서 결혼 생각이 들어 결혼 준비까지 전부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예약부터 웨딩 촬영, 신혼 예약 등등 청첩장을 딱 돌리려던 시기에 성격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 이런 일 많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왜 3년을 사귀면서 네. 심지어 신혼집을 미리 구해서 3개월 정도의 동거 기간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이제 우리도 결혼 얘기라는 진지한 사이니까 더 늦기 전에 얘기하고 싶었어. 아, 그렇다고 이 사실을 1년 동안 숨겨? 나도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자기랑 나랑 겹치는 지인도 많아서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직장 동료랑 지인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현재 저와 여자친구는 준비하고 있던 결혼을 잠시 멈춘 채 냉전 중입니다. 아이고. 파혼 이력을 숨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제게서 숨겼다는 사실에 너무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는 이때 폭탄 발언하듯 쏟아내는 것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아, 그동안 사귀면서 전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얘기도 진작 했으면 좋잖아.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 집으로 어떻게 다 드러내겠어.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진지하게 결혼 얘기 오간 거 얼마 안 됐잖아. 더 늦기 전에 말해주는 건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됐다. 아, 진짜 너한테 실망스러워. 연애재판 변호인단 여러분, 저는 파혼 사실을 어쩔 수 없었다며 숨긴 제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도 진행해야 할지 말지 너무나 고민돼요. 반면 여자친구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로 결혼을 없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이에 소송을 신청합니다. 이야, 어렵다, 어려워. 진짜 어마어마한 또 이제 네, 사건이 또 야. 발생입니다. 어떻게 어렵다. 매번 역대급이죠? 아, 난 너무 이게 어려워. 지금 탑인 것 같아요. 골 아파요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여성분이 살짝 공감은 살짝 돼요. 뭐 늦게 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공감 되는데, 근데 확실히 저는 남성분의 약간 심정이 너무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 오늘 왠지 공을 네. 뽑아낼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 7번째 소장에 대해서 어떤 책을 대변하고 싶으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남성 어려워. 측을 대변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남성 측. 네. 난이다. 맞네. 자, 여성 측을 네. 대변하고 싶다. 에이, 파원이 자, 이렇게 맞네. 남성 측과 여성 측이 네. 정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어떻게 네. 제가 네, 알까요? 여기가 할까요? 남성 측이기 네. 때문에 선희님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 측과 여성 측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남성 측에는 도현님, 선혜님, 그리고 여성 측에는 태상님, 상인님을 모시고 자 본격적인 연애 재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유자 측의 남성 측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제가 보자마자 느낀 게 네. 제가 약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살짝 했어요. 진짜요? 네, 어떤 경험이냐. 세다. 제가 그 당시 여자친구가 결혼식까지 했었다. 아 이거는 사기지. 결혼식까지 했었다. 혼인 빙자 사기 네, 아닙니까? 이거를 결혼식까지 한 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2달쯤인가 됐을 때.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크나큰 충격에 빠져서 그냥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쵸. 이거를 뭔가 사람이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돼도 내 그 순간의 기분과 그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그냥 어버버 그냥 사고가 정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분이 여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감이 저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남성 측 변호하겠습니다. 네. 저희 변호사님 저희 촬영 접고 술 깔죠? 그러니까 네. 저도 참여하고 맞아요. 싶어요. 네, 아 맞습니다. 술 한잔 네. 필요하네. 네.
우리 네, 선생님은? 일단 저는 여성분께서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연인 관계라는 게 뭐 정말 개방적인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도 요즘은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거기다 신혼여행까지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로 그쵸. 정말 식만 올리면 되는, 정말 식장 문만 열리면 결혼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1년 동안 만나면서 부모님까지 뵀는데 이걸 끝까지 숨겼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숨겼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도가 그런 말을 있었어. 하고. 그쵸. 왜냐? 본인한테 불리할 걸 아니까. 그럼 이걸 치부라는 걸 본인이 아니까. 알기 때문에 네. 남성 측에서 싫어할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예 깨져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이미 우리 남성분은 여자분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것이고 그거는 여성분이 자초를 한 거다라고 일단 반론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반대측 우리 여성 측 입장을 한번 변론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게요. 너무 무서워. 자. 너무 말을 잘해. 벌써 무서워. 그 옆에 아, 들었는데 빨리 공략할 거 찾아, 공략할 거. 너희는 그런 생각이구나. 네.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자, 문을 10번 했지만 열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훔칠 준비 다 했어. 근데 결국 훔치진 않았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서류를 보면은 깨끗해요, 일단. 네. 그리고 식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준비하는 거잖아요. 저도 결혼 준비를 하는 입장으로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정말 빈번해요. 그 식장 예약 다 해놓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그만큼 결혼 준비를 하다가 서로 이제 짜증 나고 이러면서 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일어나는 보통의 사건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아,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야. 우리 태상님 네. 덧붙여 주시죠. 저 뭐 파혼? 에이, 그 요즘 세상에 뭐 대수라고 뭐 이혼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파혼? 에이, 차라리 바람 아니고 애 없는 거 다행이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자, 돼요. 너무한 거 잘 아니야? 들어보세요. 자, 이만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파혼을 해도 경험이 있어요. 네. 결혼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선배가 바로 옆에 있네? 야, 날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바로 옆에 있어. 와. 오히려 좋다 이거예요. 아, 생각의 야. 발전만 하면 안 열었어요. 오히려 경험자야. 야, 원형적 사고! 네. 장작에 불이 붙어요 지금. 맞습니다. 장작에. 뭐 양측 입장을 이렇게 네, 들어봤는데요. 빨리 반론 시작하자. 반론하자. 맞아요. 빨리 반론 네, 그럼 이제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네. 양측의 반론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와. 자, 좋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요즘 시대에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파혼이 정말 아무렇지 않을 거였으면 이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쵸. 근데 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숨겼을까? 왜 뒤늦게 얘기했을까? 그니까 그러고 이미 부모님까지 다 만났는데 그럼 상대측 부모님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야? 마음속으로 며느리야. 그쵸. 며느리야 이제 그쵸, 우리 그쵸, 새아가 그쵸.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남의 아가였어. 네, 남의 아가가 될 뻔했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결혼 깨질까봐를 걱정해서 철저히 숨겼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씨? 네, 저도 일단 선혜 씨 말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희님께서 결혼식장 문을 열지 않았다. 네. 라고는 했지만 결혼 준비할 때 이미 속였다. 그렇지. 네, 속이지 않은 게 아니야. 어. 속였어. 어. 이미 대놓고. 남자분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지. 뭐 동거도 이미 하셨고. 네, 경력자. 물론 사랑하고 막 결혼까지 준비했던 여자친구지만 그 심리적 타격감 그쵸.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이 이거는 아픕니다. 여성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정말 물론 여자 여성분의 네, 사연이 아이고. 이해는 되지만 지금 태상 씨 네.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네. 갑자기 여기 조용해졌습니다. 굉장히. 시트콤 보는 줄 알았어. 네. 불이 그냥 척척 맞아가지고 오늘 파란색 호흡이 불이 아주 파란색이 그러니까. 불이 척척 맞아서. 두 분의 호흡 한번 보여주시죠. 아, 파워샵 왜 대수가? 뭐라고요? 자, 파운 대수 그가 아닌 이유가 저기 이혼도 요즘 쉽게 하잖아요. 안 맞으면 떠나는 게 맞고, 자, 안 맞으니까 떠났는데 당신과 맞으니까 난 조금 더 이 관계를 좀 더 지켜보고 싶었다였을 뿐이고, 아 그리고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쵸. 했던 데 가면 재방문 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우.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 아낀다. 뭐가 됐든 간에 점점 선배님 산으로 계시니까 가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늦게 얘기한 게 이게 잘못이다 뭐다라기 떠나서 그냥 나는 너와의 관계에 조금 더 조심성을 보탰을 뿐이다지 이게 뭘 숨긴 게 아니잖아요. 애가 있어 뭐가 있어 뭐 빚이 있어. 빚만 없으면 돼요. 빚만. 자,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첫 만남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바람을 핀 경력이 있고 이거 아니지. 아, 너무 깜짝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사실 이렇다라는 식으로 밝히게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 후가 아니잖아요. 이미 도장 찍고 나서 헤 어쩔 거야 이혼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지 사기가 아니다 이거지. 그치? 그죠. 결혼 전에 여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혹시나 이게 정말 걸리면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고 기회를 준 거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남자는 아 배려를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는 오빠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여자분이 연상이었고 한 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오빠는 35에 모태솔로예요. 막 그 신부 친구들이 와서 경력증 막 즐기네 막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밈으로 쓸 정도로 사실상 요즘 사회에서 이혼이 큰 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 자체도 야 진짜 뭐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건 약간 20년 전의 그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엔 큰 문제가 아닌데 과민 반응을 한 것이다. 네. 파혼이 요즘은 흠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 가벼운 주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좀 맞은 손을 땡겼어라도 부모님 만나기 전에 앉혀놓고 오빠 사실 내가 파혼 이력이 있어. 지금 말해서 미안해. 만약에 오빠가 이게 좀 마음에 걸린다면 다시 생각해봐도 좋은데 만약에 이걸 안고 같이 가준다면 내가 정말 더 잘할게. 고마울 것 같아. 지금 얘기해서 미안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쵸. 뭐라 그랬어?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맞아. 내가 뭐 한 번 갔다 왔어? 결혼식 했어? 맞아. 서류 썼어? 파혼일 뿐이야. 겉바나장이에요 지금.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남성 측이 곱게 받아줍니까? 자, 여기서 재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결혼 준비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럼 남자분도 지금 여자분이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사실 문 열기 전이에요. 거기서 문 안 열었을 뿐이지. 그러면은 과연 누가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똑같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약간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자면 우리가 언제나 적기에 그 타이밍에 우리의 죄를 뭐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언제나 말할까 말까 이런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여자분도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더 늦지 않게 이 순간에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도장 찍기 전에, 진짜 문 열기 전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거 기간 3개월. 3개월. 자 여러분 어. 여기서 자취하셨던 분 거수. 자 자취하면서 이성 친구가 있었다 거수. 같이 안 살아봤어요? 에이, 같이 살아갈 수 없지. 나 대학생 때 시시한 애들 네. 다 엄마 아빠한테 속이고 다 같이 살았어. 이야. 동거 3개월이요? 동거 3개월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 동거를 애를 같이 키우고 있다. 뭐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산 것도 아니고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깨어 있으시다. 네, 아, 너무 깼다. 너무 깨어 있으시다. 판사님 너무 오픈 마인드다. 비난과 조롱 괜찮습니다. 네, 너무 오픈 마인드인데. 난 결혼 안 해야겠다. 난 못하겠다. 안 돼요. 해야 되는데. 노블레스 수연에서 하세요. 차갑다. 근데 또 이제 MC 분도 이제 곧 결혼하시는 아, 네,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 결혼하실 예비 신부님께서 네. 그래. 이런 네.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 얘기해.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운합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무시할 건가요? 귀가 빨개졌어. 아, 야, 이 사람들. 네. 눈물이 맺히신 것 야, 같아요. 누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양쪽에도 한 대씩 맞았어요. 지금 이거 귀 클로즈업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빨개졌어 얼굴이. 너무 아주 당황한 것 정신없는. 네. 네, 자 변호인단들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정리하고 최후의 반론만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 변호인단들의 최후의 반론을 듣고 선택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반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상님부터 저부터요? 해주시죠. 네. 자 드러나 보자. 여러분들. 공개 해봐, 딱 해봐. 들어오고 자, 있어요 지금. 해봐.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많은 불륜이 있죠. 야, 왜 큰일 나네. 유부녀와 유부남과 바람을 피겠습니까? 경험자가 좋기 때문입니다. 상님 빨리 손절 치세요. 상희님 손절 치세요. 네. 저희 팀 아닌가요? 이긴 것 같은데? 왜 항상
뉴스에 나오는 여성들은 아이가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과 잠깐만. 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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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주제가 달라요. 하원은 오히려 좋아. 여기까지입니다. 김석희 태상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갑자기 다른 얘기. 저희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역시 승률 꼴찌.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상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우리 기록에 남지 않았고요. 이분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올렸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없습니다. 서류도 깨끗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남성 측 아.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서류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사실 요즘은 결혼하고도 1년 동안 서류 작성 안 하는 커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헤어진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게 되나요? 사실혼이죠? 사실혼입니다. 요즘 사실혼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께서 정말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진작 말을 하셨어야죠. 이미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부모님들끼리 다 만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서야 파혼을 꺼냈다? 여기서 헤어진다 그러면 또 남자만 나쁜 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것까지 이해를 못해서 결국 나랑 헤어진다고? 난 나만 쓰레기가 이것밖에 되는 사랑을 거야. 안 해주는 거야?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남성분의 선택이 따르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분이 실망을 하든 안 하든 이 남성분의 실망감만큼 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일단 이거는 어쨌든 남성분의 사연이든 아니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여성분의 잘못이든 이런 꼬였다. 이런 거 하이에나 같았어요. 그만해요. 자, 이거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쵸.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맞아. 그래야 그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론은 빨리 말하십시오. 맞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못 할 수 있는 결혼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소개팅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자, 여러분들은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연인 사이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대신 토론한다. 연인재판 사건 번호 7번. 내 여자친구의 은밀한 과거. 소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애재판은요 판결을 따로 내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연 스튜디오의 커뮤니티 탭에서 내 여자친구의 은밀한 과거 사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저희 편도 남성 편. 은밀한 과거. 남자 남성 편. 오히려 좋아. 은밀해. 원형적 사고. 자, 그럼 저희 연애재판은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연애하다가 네.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의 이름을 잘못 불러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와 진짜 철저하구나. 왜? 나 태상이가 왜 철저한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얘기 안 만나서? 장기연애를 안 했어. 맞네. 아, 얘기 안 만나서.